5강의 1번이요. 지출에 대한 얘기하는 글이죠. 그래서 앞에 보시면요. 소비자들은 보통 시도를 해요. 지출하려고 시도를 한대. 가능한 한 적게 지출하려고요. 뭐 당연하겠지. 자, 일단 이 글에 키워드 잡으세요 라고 한다면 소비자가 가능한 한 적게 지출하는 거. 그래서 소비자 지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it is often the case. 그것이 흔한 경우래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it 가주어고 that부터가 진짜 주어겠지. 자, 뭐가 흔한 경우냐? 사람들이 너무 관심을 가져. 뭐에? 가능한 한 적게 지출을 하는데 in the short term, 단기적으로 가능한 한 적게 지출하는데 너무 관심을 가지고요. 반면에 the long term cost, 장기적인 비용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들의 지출에 있어서요. 그래서 일단 앞부분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은 우리한테 키워드를 주는 거지. 여기까지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소비자가 지출을 적게 하는 거에 대한 얘기고요. 이거에 대해서 단기적인 거에 너무 신경을 써. 장기적인 거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두 번째 문장을 읽고 이 어조가 어떤지도 우리 느낄 수 있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겠지. 단기적인데 관심을 가져요 라고 하면서 too concerned를 썼어요. 영어에서 to가 들어가면 too much야.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데 관심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부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보니까 home builders 이렇게 나왔어. 집을 짓는 사람들은 이라고 나왔으니까 구체적인 명칭을 지금 줬죠. 뭐 하겠다는 거야? 예 들어주고 부연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예? 소비자들이, 즉 사람들이 장기적인 것보다 단기적인 거에 신경 쓰는 거, 이거에 대한 얘기가 밑에 나오겠죠. 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인식해요. 뭐에 대해서 알고 있냐면 대부분의 집을 사는 사람들, 즉 소비자죠. 소비자가 집을 사려고 노력한대. 당연히 어떻게? 가장 낮은 가능한 금액으로 집을 사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자, 지금 뭐에 대한 얘기한 거야?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했던 거 여기서 지금 받아준 거죠. 당연히 집 사는 소비자들은 가능한 한 낮은 가격에 집을 사려고 해. 이렇게요. 자, however,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라고 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새 집 같은 경우에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래요. 현명한 소비자들한테는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아까 뭐라 그랬지?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어. 아, 그러면은 왜 부정적이야? 현명한 소비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즉 이렇게 하는 거 현명하지 못해 라고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지. 그쵸? 자, 그러면 이제 현명한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예를 들어줄 거야. 대부분의 집은요 구입되거든. 몰기지를 통해서 구입이 된대요. 몰기지 밑에 줬죠? 주택융자금이래. 즉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잖아 에 대한 얘기예요. 자,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이 구매가 돼요. 그래서 현명한 소비자들은요 should be interested, 관심을 가져야 돼. 어디뿐만 아니라 그 대출 받는 가격뿐만 아니라요. 즉 집이 얼마지? 뿐만 아니라 but also 뭐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 in the total price, 총 비용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대요. 그 집을 소유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총 비용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라 그랬죠.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게 지금 등장을 한 거예요. 위에서 뭐라 그랬지? 일단 두 가지 개념으로 어딨냐? in the short term과 the long term cost 두 가지로 지금 개념이 나눠졌어요. 그치? 그리고 예시로 집을 사는 경우에 대한 얘기였어. 그럼 집을 사는 경우에서 단기적인 지출은 뭐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몰기지가 얼만데? 이거겠지. 얼마 대출 받아야 되지? 이거요. 이게 당장 내가 집을 살 때 눈앞에 보이는 그 돈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뒤에 나와 있는 집을 소유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장기적인 비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현명한 소비자라면 이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 둘 다 볼 수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으면서 지금 최저 가격으로 주택 구입하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현명한 소비자들은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이 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주택 융자금과 플러스 유지비용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주택 융자금은 단기적인 지출을 얘기하는 거고 이 유지비용이 장기적인 지출을 지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Besides 어디냐? 여기부터지. 자, besides maintenance and insurance cost, 그 유지 비용과 보험료 외에도요. 이것은 포함하고 있어요. mortgage와 utility payment를 포함하고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mortgage는 이제 대출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매달 갚아야 되는 그 이자 같은 거 대출금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utility, 우리가 보통 가스비, 수도비, 전기세 이런 거, 즉 공과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과금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된대요. 이 문장 왜 얘기해줬어? 그냥 부연 설명이에요. 뭐에 대한? 소유하고 유지하는데 어떤 비용이 드냐면 유지비, 보험료도 있어. 거기다가 매달 대출값도 생각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공과금도 생각해야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연 설명이요. 그래서 문장이 나오면 이 문장을 왜 얘기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좋겠지. 앞문장이랑 관련 지어가지고. 그래서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고요. 자, it is a usuality case. 그것은 보통 이런 경우래요. 마찬가지 그게 뭔지 모르니까 이 가주어였고 대부터가 진짜수로 들어가는 거죠. 자, 대절이 흔한 경우야. 보통 이런 경우인데요. 더 에너지 효율적인 집은 돈이 든다. 많이 들어요. To build.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and 그러므로 has a higher mortgage payment. 당연히 어때요? 더 높은 주택융자금을 가지고 있대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지? 에너지 효율적인 집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뭔가 이렇게 친환경적인 재료 이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 그럼 당연히 집값이 높겠지. 집값이 높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대출금은 비쌀 수 있어요. 그치?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higher mortgage payment는 단기적인 거야? 장기적인 거야? 단기적인 거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mortgage payment를 얘기하는 거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집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단기적으로 볼 때 왜 이 집 왜 이렇게 비싸? 막 10억이라 왜 이렇게 비싸? 하는데 more energy efficient home, 더 효율적인, 에너지 효율적인 집은요. 또한 뭐일 수 있어요? 더 적은 공과금으로 이어질 수 있대요. 즉, smaller utility payment니까 뭐는 낮아요?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지출해야 될 돈이 적을 수 있어요. 에 대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것만 생각을 하면은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절약할 수 있는 거를 보지 못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봐야지 현명한 거예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겠죠. 그쵸? 마지막까지 정리하시면요. 이 주택융자금 장기, 단기 요 나와 있는 예시로서 에너지 효율적인 집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얘 어떤데? 단기적인 지출은 많을 수 있어.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출이 더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좀 더 비싸더라도 이 집을 사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명하겠지.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답 찾으면요. 당연히 몇 번? 5번에 대한 얘기였죠. 근데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렇게 좋은 선택지는 아닌 것 같고, 요 얘기보다는 이제 단기적, 장기적, 약간 좀 일반적인 얘기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구매할 때 가격이 단기를 나타내는 거라면 주택 유지 비용이 지금 장기적인 걸 나타내기 때문에 어쨌든 그 키워드가, 중요한 키워드가 5번에 다 들어가 있기는 한 거죠. 2번까지 하고 쉴 거야. 2번? 2번이 그나마 좀 내용이 있는 질문 중에 하나였지. 자, 일단 보시면요. It is obvious, 명백해 그것은. 근데 그가 뭔지 모르니까 당연히 가주어, 진주어겠죠. 조직화된 party spirit이라고 하면 우리가 당파라고 얘기하거든. 당파가 뭐야? 우리 당, 너네 당 이렇게 당끼리 뭉쳐가지고 나눠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편가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조직화된 편가르기는요. 하나야. 가장 위험한, 우리 시대의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래요. 키워드 잡으세요 라고 한다면 party spirit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당근 마이너스겠지.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야 라고 그랬으니까요. 자, 그럼 당연히 뒷문장에서 무슨 얘기를 해줘야 돼? 왜 위험한데 그게?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와야겠지? 따라서 뭐라 그래요? 국가주의의 형태에서요. 즉 국가적인 관점에서 보잖아? 그것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당연히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 왜? 우리나라가 짱이야, 너네 나라가 짱이야, 이렇게 국가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 간의 전쟁이 될 거예요. 편가르기를 한다면. 자, 그 다음 in other forms, 그럼 또 다른 형태에서 봤을 때요. 이번엔 조금 더 작은 규모로 지역끼리 나눠질 수 있겠지. 너네 지역, 요즘 뭐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요런 식으로 다른 형태로 본다면 그것은 또 어디로 이어질 수 있어? Civil War,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대요.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북한, 남한 이렇게 나와서 남북전쟁 이렇게 나눠진 거잖아.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지. 내용 정리하시면요. 당파의 위험성에 대한 얘기고요. 왜 위험해요? 얘가 전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 라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당파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 라고 했더니 새로운 내용이 또 등장을 해요. It should be the business of teachers. 그것은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이래요. 그것이 뭔지 모르니까 마찬가지 가주어. 여기서부터가 진짜 주어져. 자, 뭐가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이래? Stand outside, 밖에 서 있어야 돼. 즉 물러나는 거겠지. 물러서 있어야 돼요. 뭐에서? The strife of parties, 그 당파 간의 싸움에서 뒤로 물러나 있어야 돼. 거기에 빠져서요. and 그 다음 endeavor, 노력해야 된대요. 뭐 하려고 노력해야 되냐면 주입시켜줘야 돼. 그 젊은 사람들, 학생들이겠지, 선생님이니까. 학생들한테 주입시켜주려고 노력을 해야 된대요. 어떤 걸? 공정한 탐구의 습관을 주입시켜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은 그 학생들을 이끌 수 있어요. 학생들이 뭐 하게끔 만들 수 있는 거야? To judge issues on their merit. 여기서 merit는 가치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어. 뭐에 근거를 해서? 그들의 가치를 근거로 해서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고요. and 그 다음에 to be on one's guard라고 하면은 경계하다 이런 뜻이지? 경계하게끔 할 수 있대. 뭘 경계하는 거야? against 하면 이렇게 반대되는 거라 그랬지? 뭐에 맞서게 할 수 있어? 한쪽 편의 진술을 받아들이는 것에 경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대요. 근데 한쪽 편의 진술인데 at their face value라고 하니까 얼굴 가치, 즉 액면가. 다시 얘기해서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이 의미로 지금 쓰인 거겠죠. 자, 조금 길게 얘기를 했는데 정리하면은 간단해요.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 선생님이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은요. 첫 번째, 뭐 해야 된대? 당파 싸움에 휘말리면 안 돼요. 그치? 싸움에 껴들지 말고 밖에 물러나 있어야 돼. 그러면서 뭐 해줘야 된대? 학생들한테 공정하게 탐구를 하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어야 된대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이제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 될 수 있어? 어떤 사람으로 클 수 있어요? 당팔, 누군가의 말에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근거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 편의 말만 듣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 이걸 경계하게끔 만들 수 있어요. 자, 또 뭐가 등장해?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거 해야 돼 라고 나오죠. 주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주장 문제는 나 이거 주장이야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 그랬잖아. 지금 계속해서 should, 해야 한다, must, 명령문, 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주장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문제 풀 때는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문제 풀었으면 돼요. 굳이 위에서부터 읽을 필요는 없었고요. 자, 선생님은 또 뭐 해야 되냐? should not be expected, 기대되어서는 안 된대요. 무슨 얘기야? 선생님한테 기대하면 안 돼 란 얘기죠. 선생님한테 뭘 기대하면 안 되냐? flatter 뭐 하는 거지? 아첨하는 거죠. 자, 선생님이 싸바싸바 하기를 기대하면 안 돼. 누구한테? 편견해요. 군중 편이든 공직자 편이든 누구 한 편에 서서 아첨하기를 선생님들한테 바라면 안 돼요. 즉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을 또 얘기해 준 거지. 선생님 뭐 하면 안 돼요? 어떤 편을 들어서 거기에 기분 좋은 아첨을 해주면 안 돼요.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이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해 놓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거야. 먼저 읽기 전에 정리부터 할게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 당파랑 관련해서 교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얘기를 해줬죠. 교사는 뭐 해야 된대? 학생들을 공정한 탐구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된대요. 또 뭐 할 수 있어야 돼? 한쪽 편에 서서 아첨하지 않아야 돼 라고 지금 선생님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his professional virtue라고 나왔잖아. 그의 직업적인 virtue, 덕목이요. 주제문 찾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서부터가 주제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갖는 직업적인 덕목은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readiness라고 하면 즉시 하는 마음, 기꺼이 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뭘 기꺼이 해야 돼? do justice to 하면은 누구누구에게 공평하게 대하다 라는 거였지. 모든 편을 공평하게 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and 그 다음에 또 뭘 가지고 있어야 돼? 노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하려고 노력해야 돼? rise, 올라가야 돼. 어디 위로? 논쟁 위로 올라서서요. 어디로 갈 수 있어야 돼? 공정한 과학적 조사의 그 지역으로 갈 수 있어야 된대요. 즉, 여기서 얘기하는 논란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 당파 싸움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럼 누가 맞냐 틀리냐 이런 당파 싸움에서 벗어나서 뭐 할 수 있어야 돼? 공정하게 과학적인 조사를 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요. scientific이 나왔잖아. 과학적이다. 그리고 과학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항상 얘를 뭐랑 연결시킬 수 있지? 과학은 어떤 거야? scientific이라는 말을 동의어를 정리를 한다면 objective요. 객관적인 거. 과학이 나오면은 굳이 너네한테 얘기해주지 않아도 과학은 객관적인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즉 주관적인 의견을 집어넣지 말고 과학적인 연구를 해요,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에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래서 너네한테 앞으로도 뭐 과학적인 방법이야, 과학적 연구야 라고 한다면 아, 객관적이란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해야 될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지. 뭐 해야 돼요? 아, 모든 편을, 한쪽 편이 아니라 모든 편한테 공평하게 대해야 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당파의 싸움에서 벗어나서 공정한 탐구의 길로 올라갈 수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 The result of this investigation. 선생님이 어떤 조사를 했어. 객관적인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가 inconvenient,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요. 누군가가 불편해. 그는 보호받아야 한대요. 여기서 그는 선생님이겠지. 선생님은 보호받아야 돼. 그의 분개로부터, 그의 분노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대요. 뭐 하지 않는 한, it can be shown, 이렇게 여겨지지 않는 한이요. 대절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한, 대절이 뭐냐? He has lent himself 하면은 그 자신을 빌려주는 거잖아. 그래서 그 자신을 빌려주다 라고 하면은 어디에 내가 가담하다, 거기에 참여하다 이런 뜻이겠죠. 자, 선생님 스스로 가담하지 않았다면 어디에요? dishonest, 정직하지 않은 선전에 가담하지 않는다면요. 모함으로써 가담하는 거래. 그 dissemination, 유포하는 거죠. 뭐를? demonstrable, 증명할 수 있는 거짓을 유포함으로써 정직하지 못한 선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즉 무슨 얘기하는 거야? 공평하게 대했다면, 객관적인 조사를 했다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당파에 휘말린 게 아니라면 그럼 선생님의 그 결과 조사는 당연히 보호받아야만 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요. 마지막에 이제 교사의 덕목에 대한 얘기였어. 교사란 어떤 덕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가 이 글의 주제겠지. 자, 그래서 교사의 덕목은요. 당연히 공평해야 되고요. 뭐 해야 된다 그랬어? 객관적인 조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라 그랬고요. 선생님이 객관적인 조사를 했어. 근데 그 결과가 내 맘에 안 들어. 그렇지만 선생님이 정말 공정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조사를 한 거라면 이 조사는 어떻게 돼야 돼? 존중받아야 돼요. 보호받아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됐죠? 자, 지금 5분이고요. 15분을 시작할게요.